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화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정규 시즌도 이제 후반기를 달리고 있죠. 네. 올스타 브레이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심지어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난주에 끝이 나서 많은 선수들이 이동을 했었죠. 지난 데드라인 때는 저희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꽤 많이 옮겼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데드라인에 옮긴 선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마이너한 부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탈하게 지나갔는데, 판타지 하시는 분들은 이 데드라인의 그 격동기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가셨는지, 네, 좀 궁금하네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녹음을 했었는지 조금 가물가물할 정도로 좀 일주일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좀 이번 주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예, 어쨌든. 이번 주에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껴 있어서, 헤드투헤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주 정도, 한 매치업을 갖고 2주 동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 찬스도 2배로 늘어났고, 또, 그런데, 일단 지난주 리뷰부터 하자면은, 지난주에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졌습니다. 역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두 선수의 행적이 묘연한 상태이다 보니 거기서 오게 되는 네,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스타 브레이크 때까지는 쉬겠다고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도 어, 그 건강하게 뛰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 아리자랑 RH인데 이 두 선수가 사실 스탯만 놓고 보면 평균 스탯만 놓고 보면은 뭐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건가 싶은데 이게 누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난주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6승 10패를 했습니다. 한 금요일까지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갔었는데 토요일 날 좀 스탯이 확 갈리는 바람에 이게 복구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저희 팀에서 야투율, 그리고 3점슛 메이드 3점슛율, 그리고 스틸 블락, 그리고 팀윈이 이겼네요. 팀윈 요즘 잘 못 이기던데, 네, 오랜만에 팀윈 한번 이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카테고리로는 오펠리바랑 디펠리바, 네, 이것도 충분히, 네,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놓쳤고, 턴오버도 2개 차이로 놓쳤고, 더블 더블도 하나 차이로 놓쳤고, 이 외에는 딱히 안 보이는데, 네, 일단은 다행인 거는 3점슛 2개 차이로 먹었고, 블락도 하나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좀 마지막까지 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가 되게 간당간당하게 안 됐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더블 더블이었나? 네, 오펠리바구나. 페이버스가 그 마지막 경기에 오펠리바를 4개를 잡는 바람에 한 개 차이로 턱밑까지 추격을 했으나 마지막에 결국에는 오펠리바를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끝이 났죠. 어쨌든 6승 10패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3승까지 내려갔을 것 같아서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좋지는 못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좀 되게 마음 아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잘했던 선수로는 일단은 앨런 크랩이 오랜만에 한번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디트로이트전에서 34득점 2리바운드, 그리고 펠리컨스전 28득점 6리바, 클리퍼스 15득점 6리바, 네, 이렇게 해줬는데 3점 슛을 굉장히 많이 꽂아줬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포틀랜드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뛰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 또 팀에서 부여하는 롤도 많이 늘었고 해서 어쨌든 크랩은 잘 이적한 것 같아요. 연봉이 조금 비싸긴 하죠, 사실. 리그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한 18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그때 셀러리 캡이 한층 확장이 됐을 때 그때 좀 시원하게 싸잡긴 그게 있는데 아직 좀 포틀랜드의 약성 계약자들이 좀 남아 있죠. 네, 에반 터너라든지 메이어스 레너드라든지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브루클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연봉 대비 효율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선수를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그 좀 양점 조절이 시즌 후반 돼서야 이제 좀 맞춰지려고 하는 건지 좀 기복이 좀 많이 심하다는 거. 네, 근데 브루클린 팀 특성상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드와이트 폴. 네, 이 선수는 제가 지난주에 추천 선수로 언급을 했었죠. 요즘 좀 심상치 않다. 뭐 더블 더블 근접하는 스탯을 계속 띄워주고 있고 또 스틸 쪽에서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댈러스가 지금 탱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차우를 봤을 때 뭐 노비츠키라든지 또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쉬게 해주고 최대한 유망주들을 키우게 할 것 같다. 델러스의 그 탱킹하는 정책을 봤을 때 그러면 포엘이 거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골스전. 네, 골스전이 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았는데 18득점 6리바 그리고 레이커스전 19득점 7리바 그리고 휴스턴전 18득점 11리바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세크라멘토전에서도 18득점 6리바 5어시. 해리슨 번즈가 잠깐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을 때 포엘이 좀 출전 시간이 많이 늘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반즈가 돌아온 세크라멘토전에서도 18득점 6리바 5어시를 기록을 하면서 반즈가 있건 없건 또 노비치가 있건 없건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 스탯을 뽑아내는 선수다라고 이제 좀 자신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 애드율이 지금 24.3%나 상승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지난주에 제가 FA 추천 선수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번 주에도 추천 선수로 넣긴 좀 그렇고 아직 남아있다면 포엘이 남아있다면 한 번쯤이 아니죠. 이제 남아있으면 그냥 무조건 애들 한번 하시는 게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팀에서는 상대팀이 뭐 정말 한 명이 정말 미쳤다 이 선수 진짜 미쳤다 급으로 잘한 건 아닌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는 이게 원기옥이 돼서 서지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굉장히 놀랬던 선수로는 라빈인데 시카고는 이번 주에 2경기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잘한 선수들을 살펴보다가 라빈이 62득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경기 뛰었나 보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2경기를 떴더라고요. 네. 62득점을 기록하는데 2경기 동안. 네, 평균 31점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세크라멘토전 27득점 3리바 2어시 그리고 미네소타전에 35득점 5리바 1어시. 이 미네소타전에서 라빈이 이제 자신이 미네소타 소속이다가 지미 버틀러랑 이것저것 엮어서 시카고로 결국엔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친정팀 상대로 하는. 그래서 네 4쿼터 승부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라빈이. 네 그래서 좀 원래는 이 선수가 한창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잘해주니까는 저로서는 거의 핵펀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조엘 엠비드. 네, 괴물 스탯을 찍어내고 있죠, 좀.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발목 때문에 조금 쉰다라고 했는데 아웃이 떠버렸네요. 아마 올스타 브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3경기 정도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3경기 전부 다 더블 더블을 기록을 했네요. 27득점 13리바 3블락 24득점 16리바 1블락 그리고 29득점 16리바 3블락. 이제 어느 정도 엔비드가 이제 그동안 부상에 이제 신음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몸이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뭐 백투백을 소화한다라고 밝혔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입장을 바꿔서 안 쳤었는데 2월 9일 10일 네, 펠리컨스전 클리퍼스전에서 더블더블이래 백투백을
소화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엔비드도 다음 시즌에 좀 더 높은 순번에서 뽑힐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이 스탯만 놓고 보면 분명히 데려가고 싶긴 한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이 선수에 대한 그 내구성을 의심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안 데려갈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거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아, 저희 팀에 항상 다치는 선수가 등장하면은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잠재적인 부상 위험을 안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몸은 언제든지 다시 다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엔비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PN 리뷰를 마쳤고 이제 야후 리뷰로 넘어가자면, 이제 지난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중상위권 팀들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 땅이 굉장히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데 여전히 1위권 다툼은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1위권을 다투고 있는 네 팀 빼고는 이제 좀 상위권은 이제 어느 정도 갈린 것 같고, 중상위권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지금 계속 상위권 위에 팀들만 보고 있어가지고 밑에 팀들 점수를 살펴보진 않는 편인데, 그 밑에 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9위에서 11위, 그리고 12위부터 또 한 15위까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격차가 많이 나는 점수대에 놓인 팀들이 좀 손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야투메이드 8점, 야투율 11점, 자유투메이드 5점, 그리고 자유투율 15점, 3점슛 메이드 13점, 3점슛율 10점, 포인트 득점 6점, 리바운드 10점, 어시스트 17점, 스틸 9점, 블락 17점, 턴오버 13점, ATO 19점, 더블 10점으로 163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3점슛 쪽이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웨슬리 매튜스가 이게 나가면서 좀 제가 어떻게 솎아내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좀 크게 다가오긴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웨슬리 매튜스가 이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빠르게 처리를 했던 것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적을 하지 않았죠.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그냥 넣어놨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IR에 있는 고베어를 빼내기 위해서 누구든지 한 명 로스터 한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안 그러면 웨이버를 한 명 버려야지 IR이 비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환을 시켜서 고베어의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웨슬리 매튜스와 올리닉을 팔았는데, 올리닉이 최근에 어깨를 좀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기한 결장 중이긴 한데, 네, 사보니스도 마일스 터너가 돌아오면서 좀 그냥 다시 백업으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이래저래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만 봤을 때는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사보니스가 그때 당시에는 마일스 터너가 없을 때, 부상당해서 안 나올 때, 제가 그때 그 스탯을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아직 뭐 딱히 뭐 얘기하고 싶은 스탯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블락도 어느 정도 17점에서 그 위를 더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카테고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지난주 선수들 스탯을 보면요, 저희 팀에서 트레이드가 또 한 건 일어났었죠. 지난주에 얘기를 했나? 네, 저스틴 할러데이와 조나단 시몬스를 받고 타지 깁슨과 베이주머를 보내는, 네,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선수 전부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했던 선수들인데, 타지 깁슨은 약간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즌 평균 스탯에 수렴하는 그냥 성적만 내보내고 있고, 베이즈모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애틀랜타의 그 이제 이적 시장의 무브를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냥 보냈는데, 벨리넬리가 바이아웃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면 좀 약간 큰데, 어쨌든 슛쏠 찬스가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베이즈모어한테. 네, 근데
베이주모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득점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조나단 시몬스가 샌안토니오 상대로 굉장히 잘했었죠. 34득점 기록을 했었고, 저스틴 할러데이도 사실 시즌 초반에 이제 애드가 많이 이뤄졌을 때, 저거 뭐 오래 가겠나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시즌 끝까지 가더라고요, 웬만해선. 그리고 라빈, 마카넨, 뭐, 크리스턴 이런 선수들이 많이 뛰는데도, 저스틴 할러데이가 어떻게든 그냥 자기 자리를 구축을 해서 그거대로 롤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팀이 약체인 시카고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근본이 없게 플레이하지는 않거든요. 시카고가 나름 근데 좀 미래 플랜을 바라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키워내는 팀 중에 하나인데, 저스틴 할러데이도 그 틈에서 자신의 그 잠재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일단 이번 주는 그냥 좀 그랬어요. 둘 다 일단 3점슛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저희 팀의 지금 그 출전 경기 수가 약간 간당간당 해가지고 몇 경기는 좀 내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잘했던 선수를 얘기해 보자면, 일단 레딕. 네, 레딕이 정말 역시 레딕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야투를 18개를 성공을 시켰는데 그중 11개가 3점슛이더라고요. 굉장히 순도가 높은 3점슛 퍼센테이지죠. 그리고 3점슛 성공률도 5할 50%를 기록하는 등 정말 스코어러로서는 정말 최고의 효율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항상 지금 잔부상에 시달리는 바람에 한 몇 경기 쉬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주에도 좀 안 나왔었죠. 미키마우스 팀도 그랬고 그 전 팀하고도 했을 때도 안 나왔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선수는 어쨌든 데리고 가야 될 선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치가 굉장히 저한테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클리퍼스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한 스탯이 한 2배는 뻥튀기 된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클리퍼스에서 한 4, 5점, 5점을 뛸 때 그냥 평균 9점, 10점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필라델피아 1년 단년 계약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 선수를 다음 시즌에 잡을지 안 잡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필라델피아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급격한 노쇠화가 이루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카일 코버가 물론 아직 그 클리브랜드에서 뛰고 있긴 합니다만은 1-4-15 시즌에 하얗게 불태우고 좀 그때 부상을 좀 심하게 당하긴 했었죠. 뭐 하나 다리였나? 네, 어쨌든 그래서 노쇠화가 왔는데, 레딕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만 않으면 한 2-3년은 거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페이튼인데요. 네, 페이튼이 이적시장, 저희 팀에서는 이적시장 이적 한 선수 중에서 가장 급이 높았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라운드 티켓 한 장을 받고 올랜도와 피닉스가 페이튼 거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충격적이었죠. 페이튼 정도의 주전 포인트 가드가 2라운드 픽 하나를 받고 그냥 이적을 해버린다. 물론 뭐 페이튼이 이제 거의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올랜도가 이거를 매치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랜도가 충분히 팔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를 아무 선수 트레이드 없이 그냥 픽 하나만 받고 넘겼다는 게 굉장히 올랜도의 결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피닉스의 이득이라고 해야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네, 이적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닉스랑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데빈 부커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고 한데, 네, 제가 그 피닉스 첫 출전 경기가 하필 골스전이어가지고 야구에서 내렸었어요. 골스면 충분히 피닉스가 한 2쿼터부터 승부가 나기 시작해서 3쿼터에는 이미 가비지로 떨어졌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냥 페이튼이 공 쥐고 자기가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네, 3점슛도 막 넣고 야투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걸 내렸다는 것, 네, 그게 좀 컸죠. 네, 어쨌든 물론 피닉스가 최근에 포인트 가드를 수집하려는 이상한 욕심 때문에 좀 말아먹은 시즌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2라운드 픽 하나만 주고 페이튼을 데려온 거 굉장히 좋은 무브라고 봐요. 물론 이제 재계약을 해야겠죠. 근데 재계약을 하면 또
다음 시즌에 브랜든 나이트가 어쨌든 돌아오긴 할 텐데 많이 폼이 많이 죽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뭐 피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 제임스나 아이지아 캐넌스는이 페이튼으로 어떻게 땜빵하고 다음 시즌에 재계약해서 그냥 포인트 가드 자리는 그냥 더 생각 안 하게 그냥 묶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닉스는 지금 뭐 그 샐러리가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데빈 부커를 어떻게 잘 네, 데리고 가느냐. 뭐 데빈 부커도 지금 뭐 팀에 대한 뭐 불만은 딱히 없습니다만은 언제 또 불만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죠. 네, 이렇게 야구 리뷰까지 다 해봤고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탑3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요나스 발렌시아스인데요. 이 선수는 사실 이번 시즌 중반까지 제가 항상 안 좋게 얘기를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뭐 항상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죠. 뭐 초반에 좀 잘하다가 잠부상 와서 잠깐 쉬고 돌아왔더니 이제 감독이 또 역시나 용병수를 화려하게 기용을 하면서 4쿼터에 기용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용병수를 선보이면서 발렌시아스가 손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스탯 확인을 잘 안 했어요, 발렌시아스를. 근데 1월 말에 한번 한 4경기 연속 폭발을 했다가 네, 보스턴전 2월 6일 경기 한 경기 빼고는 정말 다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네요. 최근 두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펜더 톱3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도 출전 시간만 확실히 보장이 되면은 정말 잘해줄 선수인데 아직도 21분, 22분대에 그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네, 뭐 이 선수가 수비를 아예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뭐 공격 쪽에서 뭐 특별한 약점이 드러나는 타입도 아닌데 물론 지금 토론토가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러저러한 선수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칭찬했었던 야구 퍼들 같은 선수도 굉장히 키우고 있고 뭐 시작한 뭐 아누노비 맞나? 네, 어쨌든 이런 젊은 선수들을 계속 기용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발렌시아스나 이바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왠지.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계속 기용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언제 다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충분히 들만한데 어쨌든 발렌시아스는 이제 자신이 그 출전하는 적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굉장히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게 발렌시아스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 스탯만 놓고 보면은 보스턴전에서 조금 약간 조용했던 것만 빼면은 뉴욕전 18득점 10리바 그리고 샬럿전 21득점 9리바 그리고 스틸이랑 블락도 하나 이상씩 기록을 해줬고 전 경기 3경기에서도 리바운드가 조금 부족을 했지 계속 10득점 이상 기록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발렌시아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3점슛을 이제 조금 연마를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최근 2경기 동안 2개씩 3점슛 2개를 성공을 시켰고 그러면 이런 정통 센터가 3점슛을 성공을 시킨다는 거는 상대팀 센터도 이 선수도 3점슛을 쏠 줄은 아는 선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쉐깅을 못하고 그 페인트 좀 밖으로 벗어나도 수비하러 가야 된다는 점 그게 굉장히 좀 상대팀 센터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발렌시아스가 이 선수도 한 4라운드 그쯤에서 뽑혔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자신의 연봉값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즌 초반에 좀 많이 못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을 하시고 발렌시아스를 팔아도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킵하면서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특수를 누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조 잉글스인데요. 유타 재즈가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죠. 10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10연승 중에서도 뭐 약팀을 상대로 뭐 승리한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강팀을 상대로 승리했던 경기도 꽤 있어서
굉장히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샌안토니오를 심지어 두 번 꺾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피닉스전이죠. 피닉스전이면은 아마 뭐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커도 이번 오늘 경기 안 뛴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유타가 최근에 그리고 트레이드와 바이아웃 뭐 협상을 통해서 로스터를 개편했죠. 로드니 우드를 결국엔 보냈죠. 클리브랜드로. 그리고 그러면서 잭 크라우더랑 데릭 로즈 받았는데 로즈는 네 웨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조존슨도 세크라멘토로 이적을 했고 어쨌든 재즈는 페이버스를 지켰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시즌의 노선을 어떻게 정하겠다라고 좀 분명히 밝히긴 했죠. 페이버스도 그래도 유타에서 5년 넘게 뛴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버스가 최근에 또 고베어랑 굉장히 공존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제폼을 되찾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페이버스랑 고비어가 뭐 불화설이 있다거나 뭐 서로 뭐 안 좋아한다거나 그랬으면 아마 바로 팔아버렸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네 잘 도우면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재즈는 정말 플레이오프 하나 바라보고 갈 수 있죠. 11연승을 기록하면서 5할 승률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선을 길었는데 어쨌든 잉글스가 지금 이 10연승 구간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득점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다운에서도 언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10연승 구간에서는 한 자릿수 득점을 했던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멤피스전. 그 경기 빼고는 전부 다 10득점 이상을 기록해줬고 최근 세 경기를 전부 다 20득점 이상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하이 득점을 경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5개 이상씩 기록을 해주고 있어서 이건 거의 뭐 르브론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해서 뽑아왔고요. 정말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이건 정말 동네 농구인데 싶은데 정말 날카롭게 패스를 찔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루비오가 한 몇 경기 못 뛰고 있는데도 크게 뭐 네, 눈에 띄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잉글스가 볼을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은 볼을 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볼을 살려내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라우더를 영입을 했죠. 크라우더가 이제 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였나? 그것까지 보고 했을 때는 충분히 유타에 어울리는 조각이고 유타에서 그 지난 시즌 보스턴에서의 활약을 어느 정도 펼쳐줄 수 있겠다. 물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90%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더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농구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맞다, 알맞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유타의 그 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크라우더도 아마 시즌 한 막판 되면은 이제 유타의 그 전술에 거의 다 녹아들어서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즌에서도 잘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헤이워드가 떠났을 때 받아올 수 있었던 크라우더를 결국에는 다시 데려왔죠. 네, 물론 로드니 우드를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어차피 로드니 우드는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될 예정이고 유타가 매치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크라우더가 지금 연가 계약으로 잘 있고 또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래저래 잘한 트레이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타가 이제 아마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면은 연승이 끊기겠죠. 상대 팀들도 휴식을 취하고 왔고 이 팀도 지금 상승세인 상황에서 휴식을 맞이하는 거다 보니까 감을 찾기가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11연승도 굉장히 잘했다. 유타도 사실 이번 시즌 거의 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뒤집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마이클 비즐리인데요. 이 선수는 사실 포르징기스가 시즌아웃 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무조건 애들을 해야 되는 선수로 변모했죠. 포르징기스가 없을 때도 그래도 스탯을 웬만큼 찍어내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포르징기스가 처음에 이제 좀 결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비즐리가 주전 올라서면서 막 더블 더블 기록을 하면서 그때 애드가 좀 많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버려진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재빠르게 다른 분들이 주워 가셨고 거기서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르징기스가 시즌 아웃되면서 사실상 뉴욕도 이제 플레이오프 그 진출권을 놓고 이제 거의 다 포기를 했죠. 이제 탱킹 쪽으로 이제 좀 노선을 변경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뉴욕도 최근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었죠. 3자 트레이드로 인해서 맥더머시 댈러스로 가고 데빈 해리스가 덴버로 가고 그리고 무디아이가 뉴욕으로 오면서 뉴욕의 포인트 가드 자리는 정말 지금 정말 춘추전국 시대예요. 기존의 제럿잭 또 릴리키나 네 이거는 뉴욕이 아마 잠재적으로 키워내야 할 신인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트레이버크는 G리그에서 거의 뭐 존월급으로 잘하고 있어가지고 콜업을 시켰던 건데 이제 무디아이까지 데려오면서 이제 뉴욕의 포인트 가드가 누구다라고 딱히 이제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로잭도 이제 시즌 막판 되면 분명히 쉬게 할 테고 그러면 닐리키나를 잠재적으로 뛰게 시킬 것 같긴 한데 닐리키나가 아직 경험이 좀 일천해서 무디아이를 긁어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무디아이는 덴버에서 좀 많이 그 낙인이 많이 찍혔죠. 효율성 떨어지는 턴오버 많은 포인트 가드. 그래서 근데 비즐리가 사실 약간 무디아이랑 비슷한 과긴 했거든요. 터지지 않은 유망주. 네, 그리고 악동. 이 선수도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이 선수 뭐 기회는 많았었는데 그 기회를 몇 번 많이 걷어찼었죠. 그래서 뉴욕에 입단했을 때도 크게 뭐 그냥 한 시점 뭐 그냥 애매모호하게 뛰다 가겠지 했는데 기회를 잘 잡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이픽 출신인 게 네, 그게 가긴 가나 봐요. 네, 어쨌든 최근에 뭐 인디애나 더블 더블 16득점 13리바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든 22득점 2블락 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를 데리고 계신 분은 뭐 굳이 이 선수도 팔 이유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포르징기스의 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포르징기스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포르징기스의 한 80% 정도만 해줘도 웬만한 그냥 다른 팀 주전급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네 굳이 이 선수를 팔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네, 잘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3점슛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게 이제 포르징기스와의 큰 차이점이죠. 3점슛이 있는 포르징기스와 또 3점슛이 없는 비즐리. 네, 그래서 뉴욕도 그렇게 되면 전술이 좀 바뀔 테고, 네, 어쨌든 이렇게 업선수 3명 다 얘기해봤고, 이제 다운탑 3인데요.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니콜라스 바툼인데, 바툼이 최근에 잘해주고 있었어요. 한 7경기 연속 이제 한 10득점 이상 기록해줬고, 애틀란타전에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이제 잘했다라고 했었는데, 토론토전에서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11일 경기에서. 야투가 10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유투 3개 던져서 2개 넣으면서 2득점 3리바 5어시 26분 뛰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토론토한테 좀 많이 깨지고 졌었는데, 딱 이 바툼의 야투율 때문에 이게 좀 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론 뭐 10개 중에 10개 다 넣는 케이스는 거의 없겠지만 이것만 다 넣었어도 아마 연장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10개를 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팀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10개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하는 또 바툼의 연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연봉자가 이렇게 폭탄을 날리면 다른 우리 상대팀 말고 그 해당 샬럿팀 선수들한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툼 이 선수도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리바 어시스틸 전방이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데 야투율이 정말 좀 괴랄하고 좀 부상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이 토론토전 빼고는 스탯이 다 괜찮게 나왔는데 이 토론토전이 좀 너무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다운 톱3에 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너키치인데요. 너키치도 좀 임팩트 있었던 경기가 있었죠. 안 좋은 쪽으로. 유타전이었는데 네 무득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0득점 3리바 2어시 1블락. 네 이거 14분밖에 뛰지 못하면서 좀 많이 밀렸는데 좀 신기한 게
전전 경기, 그러니까 3일 전 경기, 샬럿전 경기에서는 24점 14리바 4블락. 그러니까 드와이트 하워드를 정말 영호까지 털어버렸다는 얘긴데, 또 유타전에서는 오히려 고베어한테 탈탈 털리면서 벤치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키치도 지금 좀 굉장히 상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좀 기복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시즌 너키치가 후반기에 포틀랜드에 합류하면서 포틀랜드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하고 뽑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기대를 좀 저버린 것 같아서 너키치가 굉장히 이번 시즌에 아쉬운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꾸준히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꾸준하지 못했고 잔부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포틀랜드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해서 약간 좀 불발탄에 그친 느낌이 듭니다. 포틀랜드 팀 자체가 이번 시즌엔 좀 약간 불발탄 성격이 굉장히 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키치도 최근에는 굉장히 그래도 꾸준한 편으로 가고 있다가 한번 유타전에서 한번 사고를 좀 쳤는데 바툼처럼. 네, 어쨌든 이 선수도 이번 지난 시즌에 그 약간 좀 그게 플루크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한 3라운드에서 뽑혔던 걸로 기록을 하는데 다음 시즌에는 아마 3라운드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4라운드, 그러니까 한 발렌슈나스급으로 그 정도로 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고병한테 저렇게 털린 거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저한테 좀 다가와서 샬럿전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유타전에 저렇게 못하나, 그렇게 천당과 기록을 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한번 뽑아왔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선수는 티마도이 주니어인데요. 비들리랑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죠. 비들리는 지금 포르징기스가 시즌아웃 되는 바람에 출전 시간 완전히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뭐 티마도이 주니어도 사실 뭐 포르징기스가 시즌아웃 되든 말든 자기는 어차피 자기 롤 수행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포르징기스가 아웃이 되면은 아무래도 티마도이 주니어한테 수비가 좀 더 많이 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야투율이 정말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지금 부진이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 아마 포르징키스 시즌아웃과 굉장히 맞물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 1월 30일 경기에서 시작을 해서 야투 10개 던져서 하나, 그리고 미러키전 14개 던져서 1개. 그 후에 야투율이 네, 거의 이건 계산하기도 참 싫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인디애나전에서 17개 넣어서 7개 넣은 거 빼면은 정말 없어요. 그리고 3점슛도 원래 이 선수의 폭발적인 3점슛 때문에 이제 뽑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3점슛도 이 지금 슬럼프 구간에서 지금 7개? 네, 지금 한 제가 카운트하고 있는 경기 수가 한 10경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7개밖에 기록을 못하는 거는 이거는 주전으로 뛸 만한 자격이 없는 수준이다 라고 평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백업으로 나와서 백업들 뛰는 시간에 차라리 뛰어서 스탯을 끌어올리면 모를까. 이거는 네. 팀하드웨이 주니어도 한 4라운드에 뽑혔던 것 같은데 4라운드가 보여줄 활약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너키치가 훨씬 나으면 나았지. 바툼도 그렇고. 근데 이 선수도 지금 FA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4년 70밀이었나? 네, 그거를 받고 다시 뉴욕 닉스로 되돌아간다는 게, 뭐, 선수 입장에선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뉴욕은 애틀란타로 버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냐,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죠. 포르징기스랑 같이 쪘으면 계속 이제 꾸준한 스탯을 찍어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래저래 뉴욕 닉스는 포르징기스의 시즌아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심지어 커즌스급으로 지금 좀 심각한 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너무 많이 되고 아마 포르징기스도 다음 시즌 중반에야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이번 시즌 잭라빈 같은 느낌? IR에 박아두고 이제 뽑아야 되는 선수가 되었죠. 아마 한 2라운드 중반, 후반? 그쯤에서 뽑힐 것 같아요.
IR 슬롯에 넣어두고 박아두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네, 아이디어 토마스도 사실 2라운드급에서 뽑혔어야 되는 건데 부상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밀렸었죠. 포링리스 아마 그거를 면키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네임 밸류가 커가지고 아이지아보단 좀 위에서 뽑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이렇게 업앤다운 탑3까지 다 얘기를 해봤고 이제 이번 주 추천 선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 선수인데요.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선수는 제이알 스미스입니다. 제이알 스미스도 클리브랜드의 그 대규모 이동에 따른 상대적으로 수혜를 누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이 선수도 되게 이번 시즌에 굉장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였었어요. 근데 뭐 제가 제이아 스미스를 비롯해서 클리브랜드의 그 팀 돌아가는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이아 스미스가 왜 이번 시즌에 별로 못했나 라는 것을 상세하게 연구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매니아에 들어가서 좀 봤는데 제이알 스미스는 이런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맡은 일을 딱딱 지정해줘서 그것만 해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팀 내 사정이 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다중 롤을 수행하다 보니까 제이알 스미스가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놓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팀 내 불화가 생기고 이제 선수들 몇 명이 나가면서 이제 제이알 스미스한테는 너는 르브론이랑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3점만 쏴라. 네, 3점만 성공시켜라. 뭐 이제 1번 수비 하지 말고 그냥 공격에만 치중해라 했더니 바로 이제 포텐을 바로 터트리는 뭐 나이 30대 포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2월 3일 휴스턴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2득점 실리바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제이알 스미스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죠. 뭐 다시 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올랜도전에서도 12득점 그리고 미네소타전 20득점 3리바 애틀란타전에서는 잠깐 쉬었어요. 7득점 2리바 그리고 보스턴전 네, 이 경기가 저는 클리블랜드 그 팀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 15득점 6리바 그리고 썬더전에서도 18득점 6리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보스턴전에서 특히 저는 좀 돋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야투 7개 던져서 6개를 넣었고 3점슛 3개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도 야투 10개 던져서 6개를 넣었는데 그 야투가 모두 3점슛으로 연결이 됐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이알 스미스도 사실 잘할 때는 정말 잘해요. 그 루 감독 인터뷰 들었을 때도 이 선수가 그 골든 스테이트와의 파이널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첫 우승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없었다면 분명히 우승하지 못했을 거다.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 제이알 스미스가 3점슛을 폭발시키지 못했다면은 우리 팀은 우승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이알 스미스가. 그래서 이번 주 당장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충분히 데려갈 가도 정말 손색이 없는 선수로 다시 자리매김했고 다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3점슛을 이렇게 3점슛 6개 이상을 터트려줄 수 있는 선수가 FA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없을 것 같고 제이알 스미스가 FA에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자미언 웨슬리인데요. 이 선수를 왜 뽑았냐? 지금 이 선수도 최근에 이제 옮겼죠. 정말 마이너한 트레이드였는데 뭐 누구랑 바꿨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펠리컨스에 있다가 팀을 옮기게 됐는데 지금 이시 스미스의 백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전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길다고 합니다. 이 선수도 올랜도 시절에 지금 스탠 밴 건디 감독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제가 NBA에서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20분 가까이 소화를 하면서 두 경기 동안 평균 5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백업 포인트 가드로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디트로이트 팬들은 안 좋아해요. 지금 벤건디 감독과의 2년 때문에 지금 그냥 평균 한 10분대에 머물러야 되는 선수가 20분을 뛰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성토를 하고 있는데 그냥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포인트 가드가 부족한 팀한테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방송 때 얘기를 하려고 저는 가만히 냅뒀었는데 보니까는 이미 채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미엘 헬슨도 이제 물론 레지 잭슨이 돌아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밀려나겠지만 레지 잭슨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백업 룰로 어느 정도 좀 스탯을 뽑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는 샌안토니오의 베르탕스인데요. 최근 3경기 스탯이 그냥 FA로 데려가서 써볼 만한 스탯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전 10득점 5리바 4어시, 그리고 유타전 12득점 4리바 3블락, 그리고 덴버전에서도 12득점 4리바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백업 스몰 포워드? 근데 한 10득점 이상의 4, 5리바, 그리고 뭐 스틸 블락 그냥 간간히 한 번쯤 뽑아낼 수 있고 3점 슛도 평균 2개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사실 스몰 포워드 그냥 평균 스몰 포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업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주전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평균을 해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다만 이제 일단 이번 주에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이제 생겼고 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난 후에 카와이 레너드가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를 끝까지 더 기용할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지난주 3경기가 그렇게 쉬운 경기도 아니었거든요. 골든 스테이트, 또 유타, 덴버 이렇게 골든 스테이트는 물론 강팀이고 나머지 두 팀도 정말 까다로운 팀 두 팀이었는데 또 두 팀 상대로도 정말 그냥 안정적인 활약을 펼친 거 보면은 이 선수가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얘가 누구야 싶을 정도로 백업 중에 백업이었었는데 좀 이렇게 준주전까지 올라선 거 보면은 샌안토니오에서도 입지가 어느 정도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물론 카와이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만 복귀하면 좀 가치가 많이 줄어들겠죠. 어쨌든 샌안토니오의 그 안정적인 시스템 그리고 베르탕스가 이렇게 꾸준하게 10득점 이상을 기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뽑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봤고요. 지난주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녹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이번 주엔 좀 줄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녹음했는데도 40분을 넘겨버렸네요. 네,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해봤고 올스타 브레이크와 맞물려서 이제 한국은 구정 연휴를 맞이하게 됐죠. 다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고 무사히 귀경길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